오늘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스트링, 그림을 다루는 자료형은 사실 좀 뭐 평생 안 다룰 수도 있는데 이 문자열은 아마 무조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처리를 하는 그런 자료형을 다루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 스트링 자료형은 문자열에 대한 아주 많은 연산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스트링은 일련의 캐릭터 값들이고요. 지금 이 수많은 어떤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보자면 뭐 길이를 반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캐릭터를 반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i 번째부터 j 번째까지의 그 부분 문자열을 반환을 한다거나, 특정한 서브 스트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그런 뭐 불리언 값을 반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앞 그 프리픽스로 시작을 하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뭐 한수빈이 한으로 시작을 하는지 그런 여부를 반환해주는 함수, 그리고 ends with도 마찬가지로 끝나는데 그 반환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타날 때의 그 인덱스를 반환해주는 함수, 부분 문자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붙인다거나 컨캣, 붙이는 함수라거나, 아니면 비교를 한다거나, 뭐 전부 다 그 대소문자를 바꾸는 그런 함수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문자열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함수라거나, 아니면 양쪽에 그 공백을 빼주는 함수, 뭐 매치스는 이제 그 어떤 이 정규식이라고 있어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있는데 이 정규 표현식에 일치하는지 그런 그 여부를 판단해주는 함수, 그리고 뭐 딜리미터로 분할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 그다음에 뭐 이퀄스, 해시코드, 이런 어떤 다양한 API들이 있고, 아마 이것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써놓은 건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이런 아주 많은 API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바는 문자열을 좀 특별히 취급을 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스트링도 사실 클래스예요. 클래스고, 당연히 여러분들 스트링 S 하면 얘는 참조형이죠. 참조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new string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 원칙상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헬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문자열 리터럴을 사용을 해서 그냥 생성자 없이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자바가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에서 스트링 붙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컨캣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플러스 연산자를 뭐 C나 C++에서는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이 스플릿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 메소드고, 몰라요. 자바로 코딩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바로 보나 C++로 보나 파이썬으로 보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플릿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좋고요. 특히 이 문자열 처리를 하는 그런 코딩 테스트는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최고로 생각하는 그 최고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뭐 말해라 하면 보통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카카오의 코트에서는 항상 문자열을 처리하는 문제로 시작을 해요. 그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제 보통 다 그 문자열 다루는 문제의 직면에 있나 봐요. 그래서 문자열을 처리를 얼마나 얘가 잘할 수 있는가를 시험을 하는 그런 문제가 항상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열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문자열이 처리한 예제를 보고 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 중에 가장 스플릿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아주 범용성이 좋아요. 이 스플릿을 저도 아마 여기에서는 이러한 메소드들 중에는 스플릿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스플릿을 제일 많이 써본 것 같고,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문자열로 주어진 문자열을 쪼개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A가 now is였잖아요. now 띄고 is였는데 지금 A를 기반으로 스플릿을 했어요. 스플릿을 이 공백으로 했어요. 공백 문자, 띄어쓰기 문자로 했는데, 그럼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now 띄고 is였는데 얘네를 분리를 해줘가지고 스트링 배열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스플릿 이용하면 우리가 원할 때 그 문자열들을 막 쪼개갖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어 CSV라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이런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는 건데, 이 CSV 파일 유형의 그 파일들은 보면은 다 컴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뭐 A, B, C, D, E, 뭐 F, 뭐 이런 식으로 다 컴마로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읽으려면 물론 라이브러리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 컴마를 이용해서 다 스트링 배열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공백을 없애주는 트림 메소드, 트림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A랑 B랑 C랑 D, F 이런 식으로 온전한 어떤 문자열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C++에서는 그냥 캐릭터 배열 쓰던데 C에서는 왜 우리가 스트링 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배열이 아닌 문자열 그 자체에 연산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객체지향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캐릭터 배열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글자들의 집합을 다루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말 그대로 우리 헬로라는 그냥 문자열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 H, E, L, L, O 이 각각의 어떤 철자에는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많이. 그냥 이 헬로라는 게 정말 딱 이 순서에 맞게 합쳐졌을 때 그 문자열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약간 캡슐화의 원칙이에요. 캡슐화의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로 꽁꽁 싸내는 게 바로 캡슐화고, 그것의 어떤 드러난 게 바로 스트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꼭 체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막 그 사용하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마지막 그 예제일 텐데, 이건 약간 알고리즘 문제와 비슷해요. 뭐 좀 쉬운 편에 속하긴 하는데, 이 게노믹스라는 우리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전자 같은 경우는 A, C, T, G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고등학교 생물에서 배우죠. 그래서 이런 A, C, T, G가 막 이런 식으로 늘어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의미가 있는 유전자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는 유전자 정보들 말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의미 있는 유전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게시 코돈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유전 정보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는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잘 식별을 해서 그 유전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그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건 조건이 지금 안 써져 있어서, 이 ATG, TAG 보면 3개잖아요. 여기도 보면 CAT, AGC, GCA, 혹은 TGC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유전 정보는 3의 배수의 개수만큼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어떤 유전 정보가 있으면 거기서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 사이의 값을 찾아내는 거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예제고, 이거를 해결하는 코드를 한번 보고 자, 문자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노믹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 genfind라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문자열에서 게시 코돈이 어디 있는지,
다음에 종결 코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얘네 사이에 있는 어떤 문자열이 3의 배수면 추출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코드를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먼저 스타트와 스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저자가 코드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이 스타트 코드와 스탑 코드를 이렇게 인자를 통해서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막 바뀌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자를 동적으로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같은 경우는 게시 코돈이 들어가게 되고 스탑 코드 같은 경우는 종결 코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stdin이라는 아마 우리가 사실 입출력 부분을 좀 빼먹고 제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요. 하여튼 그 입출력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읽어드려서 그냥 스캐너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문자열을 genom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우리가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찾았을 때 그 문자열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알아야 얘네 둘 사이에 어떤 문자열을 추출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전략은 이 어떤 이런 문자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읽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면서 ATG 있네. 그리고 뭐였죠? ATG랑 TAG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만약 종결 코돈을 찾았어요. 그럼 종결 코돈 우리가 막 이렇게 한 글자씩 보다가 종결 코돈을 찾으면 그 앞까지가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문자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게시 코돈이 있었던 위치는 몰라요. 종결 코돈 딱 찾은 시점에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한참을 지나와서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시 코돈이 있었던 위치를 이 begin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1인 경우에는 이제 게시 코돈이 아직 없었다, 만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1 값을 넣었습니다. 먼저 이제 문자열을 천천히 앞으로 읽어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읽어나가기 위해서 i는 0부터 이 genom의 길이까지 천천히 읽어나갈 거예요. 근데 genom의 길이에서 -2는 해도 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게시 코돈이든 종결 코돈이든 다 세 글자이니까 -2만큼 해서 거기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가는데요. 이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어내냐면 서브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요. 서브스트링 메소드는 뭐냐면 특정한 인덱스부터 특정한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사이에 부분 문자열을 반환하는 그런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i번부터 이렇게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맨 처음에 A다. 그럼 이 세 개까지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게시 코돈인지 종결 코돈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트링 메소드를 이용해서 i부터 i 플러스 3까지의 그 부분 문자열을 얻은 거죠. 정확히는 이 i 플러스 3이면 아마 i 플러스 3번째는 빼고 i 플러스 2번째까지 i 플러스 1, i 플러스 2번째까지 세 개의 부분 문자열이 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돈에 그렇게 세 글자의 문자열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게시 코돈인지 종결 코돈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세 글자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 코돈이 스타트와 같다면 여기에서 equals를 쓴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아니 같은 거면 우리가 코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트링은 참조형이기 때문이에요. 참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소를 비교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소의 동일성이 아닌 상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그런 메소드로 지금 if문을 썼어요. 그래서 만약 게시 코돈이다. 게시 코돈과 지금 이 읽은 코돈이 같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게시 코돈의 시작점이구나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시작점이구나 하고 이 begin 값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게시 코돈이 아니라 종결 코돈인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종결 코돈도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돈이 종결 코돈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긴이 -1이 아닐 때, 즉 종결 코돈을 먼저 만나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게시 코돈을 먼저 한번 만나고 이후에 종결 코돈 만나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결 코돈 이 비긴 값이 -1이면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종결 코돈이 맞네, 그리고 난 게시 코돈도 만났었네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begin 플러스 3으로부터, 그러니까 begin은 지금 이 사실 begin은 어디 쪽이냐면 이 게시 코돈 앞쪽 부분이에요. 근데 게시 코돈 이 ATG는 사실 의미 있는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 해가지고 이쪽부터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begin 플러스 3부터 i번째, 즉 종결 코돈의 앞부분까지 해가지고 여기 사이의 문자열을 서브스트링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게 더 있었어요. 뭐냐면 3의 배수면 추출을 해야 돼요. 이 길이가. 그래서 이 추출된 유전자의 랭스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비로소 이 의미 있는 문자열을 추출을 하고, 다시 이제 종결 코돈 만나고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게시 코돈을 만나야 돼 라는 의미로 -1을 지금 넣어준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문자열의 끝까지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이걸 반복을 하면 이 문자열에 있는 그 모든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 별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부분 문자열을 찾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더 훌륭한 알고리즘들이 많고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걸 이용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오토마타를 이용한 서브스트링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혹시나 관심 있으면 이 알고리즘을 보면 정말 멋있는 방법으로 부분 문자열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문자열이라는 건 이 ATG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유무를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렇고요. 여기 지금 커맨드 라인 보면 이 아주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리고 모어이라는 명령어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윈도우 위에서 코딩을 하면 웬만해선 볼 일이 사실 없을 텐데요. 나중에 리눅스 같은 데서 그런 리눅스 환경으로 코딩하는 회사를 간다, 그러면 아마 좀 마주칠 수 있어요. VIM 위에서 막 코딩을 하고 하다 보면 이 모어이라는 코드는 그냥 이 파일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고요. 그냥 이 게놈타인이라는 txt 파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꺽쇠 표시를 이용해서 사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파일을 입력 받으려면 그 자바나 C나 어쨌거나 파일 입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운영체제의 힘을 빌려서 그냥 파일 입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윈도우에서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건 지금 자바 프로그램으로 이 gemfind라는 클래스를 atg/tag라는 인자로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얘네의 입력 스트림에 이 파일의 내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스캐너나 뭐 인풋 스트림 이런 걸로 넣었을 때 그 해당하는 파일의 내용이 이쪽으로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운영 체제를 이용한 어떤 입출력이고, 이거를 리다이렉션이라고 해요. 리다이렉션, 아니면 뭐 파이프 연산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 오어 연산자 있죠. 그 원화 표시 쉬프트 누르면 되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파이핑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리눅스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거를 좀 쓸 가능성이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사족이었고요. 어쨌거나 이 게노믹스라는 그 문자열 처리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단순하죠. 문제가 뭐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는데 코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 이유는 역시 이 모듈화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이 게놈, 유전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스트링을 다루기 위해 굉장히 지금 많은 걸 했어야 됐어요. 부분 문자열을 찾고 그 스트링의 길이를 알아내고 뭐 같은지 여부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다 이미 훌륭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으로 값과 연산이 잘 묶여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모듈화 프로그래밍은 아주 생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좋은 코드가 될 수 있어요. 참조형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조라 함은 무언가와 무언가의 이름 사이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참조예요. 그리고 얘는 아이덴티티. 예를 들어 타입은 지금 자료형인데 우리 막 뭐 웹사이트, 펄슨, 뭐 행성, 건물 막 이런 게 있죠. 플래닛이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티피컬 오브젝트는 객체고 티피컬 네임은 이제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라고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사실 단 하나예요. 우리가 앨런 튜링 하면 우리가 참 이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사람을 상상하죠, 우리가. 근데 뭐 앨런 튜링이란 이름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뭐 튜링 머신을 만든 컴퓨터 공학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름을 불릴 수도 있어요. 뭐 인공지능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란 어떤 우리 그 실체 있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는 단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료형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객체가 여러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new charge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형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C1이란 게 이제 이 객체 아이덴티티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C1.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생성된 객체를 참조하려면 이 C1이란 이름을 통해서 참조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C2에 C1 넣고 C3에 C1 넣고 C4에 C2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 객체가 4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객체는 하나 있고 그냥 이름을 계속 지어줬을 뿐이에요. C1, C2, C3, C4가 전부 다 이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C1 만약 제가 뭐 사실 이 차지에는 뭔가 값을 바꿀 수 있는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 C1의 값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C2의 값, C3의 값, C4의 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C1, C3, C4가 다 하나의 어떤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1을 바꾸면 사실 C2, C3, C4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냥 이름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엘리어싱이라고 하면 보통 뭐 별칭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별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대입문에 우리가 참조형을 사용한다. C1에 C2를 넣는다. 이런 거는 참조의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대입문은 절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int a에 3 그리고 b에 a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a는 4 해도 b는 여전히 3이에요. 그쵸? 근데 이 참조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조를 그냥 넣는 거기 때문에 C1을 나중에 뭔가를 바꿨으면 C2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는 A를 바꿔도 B가 여전히 그냥 3이잖아요. 맨 처음에 대입한 그 값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참조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어싱 프로블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게 아주 객체 지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면하는 오류들에 글쎄요. 그래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할 거예요. 저도 규모 있는 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몇천 라인 됐었는데 근데도 이 엘리어싱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걸 아무리 인지하고 있어도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 참조형에 대한 특징.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픽처를 생성해서 mandrill.jpg를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b를 a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a.set 해서 i, j를 어떠한 특정한 컬러로 바꿨거든요. 근데 문제는 b를 셋해갖고 i, j를 컬러 2로 바꿨을 때도 a도 동시에 변한다라는 거예요. b가 이렇게 바뀌어도 a가 동시에 변해요. 왜냐면 참조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어서 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코딩하면 결국 이런 문제에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실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불변 자료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이뮤터블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강력한데요. 이 엘리어싱 때문에 골치가 아프잖아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절대 값이 변하지 않는 자료형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엘리어싱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조를 막 복사를 하잖아요. C1은 C2, 뭐 C2는 C3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C3는 뭐 C2, C4는 C3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참조 가지고 막 복사를 해도 얘네들이 변할 거라는 보장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우리가 아무렇게나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 값을 알고 있다. 그럼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걸 불변 자료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마지막 날에 간단하게 좀 다뤄볼 것 같아요. 이 불변 자료형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파이썬에서는 이 기본 자료형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인트, 플롯 이런 것도 사실 없죠. 파이썬은. 근데 어쨌거나 이 뭐 숫자나 뭐 문자 이런 것들도 다 객체처럼 참조형으로 그걸 다뤄요. 그럴 때 얘네들이 다 이뮤터블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객체여도 참조형이어도 그런 어떤 오해가 없도록 이뮤터블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이뮤터블을 아주 잘 이용해요. 예를 들어 스트링도 이뮤터블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트링 s에다가 s 딱 어떻게 뭐 선언을 하고 s.concat 그래서 여기 뭐 hello를 넣어볼까요? hello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concat 해가지고 world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과가 s는 하면 이제 그 s를 찍어보면 hello world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concat이 붙이는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s에 hello 넣어놓고 그 다음에 s.concat 해서 world를 하면 hello world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hello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스트링 불변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럼 바꾸는 걸 어떻게 합니까? s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concat이 이제 변한 문자열에 참조를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할 때는 항상 대인문을 이용해서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스트링도. 스트링도 이런 불변의 예입니다. 그리고 객체 비교할 때 아까 그 스트링 비교할 때 equals 메소드를 활용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객체 비교할 때는 이 넣는 연산자를 활용하면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상태를 지녔는지 확인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떤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A와 B의 새로운 객체 똑같은 값을 갖는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이런 경우 그리고 C가 C에 B를 넣었어요. 이 경우에 A 넣는 B 하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B 넣는 C는 참이에요. 왜냐하면 C는 B의 참조를 지금 대입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와 C는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동일성을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바에는. 그래서 equals 메소드를 이런 게 필요하면 equals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그 동일성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 자료형 설계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a.equals는 참이라는 거죠. a.equals-c는 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동일성 확인할 때 반드시 equals를 이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pass by value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는 pass by value고 참조형 같은 경우는 pass by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넘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메소드를 막 만들고 참조형 다뤘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참조형이 어쨌거나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여기서 바꾸면
당연히 외부에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이에요.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 배열 맨 처음에 배웠었는데 사실 기본 자료형이 아닌 값들은 전부 객체예요. 그래서 배열도 일종의 객체입니다. 다만 그냥 언어 차원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같은 경우도 우리 new 키워드 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얘네도 당연히 객체를 생성하고 참조형으로서 다뤄지고 배열의 동일성 확인도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배열의 동일성 확인은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배열의 복사가 아닌 참조의 복사가 이루어진다. 대인문 사용하면 참조의 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배열 마찬가지로 객체의 배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쓰면 돼요. 우리가 인트 배열을 했을 때 한 것처럼 이렇게 차지의 배열을 세원을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배열에 그 객체들이 들어갈 방을 마련을 하고요. 방만 마련한 거예요. 방만 마련했기 때문에 A 0번과 1번에 이제 새로운 각각의 그 객체들을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에는 이제 두 개의 방이 생겼어요. 이때 여기 첫 번째 줄에서. 그래서 이 방에다가 이제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지금 참조를 준 거예요.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할게요. 자료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값의 집합하고 연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 우리 다뤘었지만 이제 우리가 자료형을 더 다루게 되면 뭐 색, 그림, 문자열, 뭐 더 나아가서 입출력 스트림, 더 높은 수준의 자료형들을 우리가 마음껏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루는데 아주 강력하죠. 왜냐하면 모듈화 프로그래밍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신경 쓸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요. 자료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현될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서 사용법을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객체 생성하고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그 자료형의 객체들을 다룬다. 이 자료형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명료하게 만들고 개발하기 쉽게 만들고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